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백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7장 비용 편익 분석.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용 편익 분석을 측정하는 건데, 어떤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대규모 생산을 통해 가지고 시장 가격이 변하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뭐 조세가 부과되거나 독점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나마 이건 이제 가격이 존재하긴 하는 거지. 근데 이번 시간은 뭐냐면 281페이지 보시면 시장에서의 뭔가 가격이 존재하기 애매하는 무형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평가, 요걸 볼 겁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기가 시장인데, 시장의 가격이 잠재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잠재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면 좋은데, 첫 번째는 얘가 오르락 내리락 변화합니다. 변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 때 뭐 그 증가 크기로 측정하면 되는데, 가격 전후로 할지 후로 할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가격이 왜곡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거와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까 하면 텍스가 부과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독점적인 상황이 된다거나, 임금 같은 경우 부과했을 때는 시장이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자, 지금 살펴보는 것은 P라는 게 시장에 존재가 안 해요. 이렇게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볼 겁니다. 아니, 어떤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뭐 시간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그런 것들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은 뭐라고 할 거냐면 무형이라고 했습니다. 무형의 어떤 편익과 베네핏과 코스트를 평가하는 거,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한번 봅시다. 시간. 자, 우선 임금을 이용한 평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게 소중하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하면요. 자, 1번 임금을 이용한 평가가 있고, 2번 제목부터 볼게요. 대체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뭐 고속전철이나 새로운 교통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 해주는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임금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조건부 가치 평가법이라 합니다. 조건부, 이거 자주 출제돼요. 어떠한 조건을 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네, 이렇게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구체적으로 임금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자, 우선 1번 볼까요? 새로운 도로 개설로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편익을 계산하려면 개인의 시간에 부여하는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거기 보시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서 도로가 건설됐습니다. 도로의 건설로. 오케이. 시간이 단축됐어. 야, 1시간 또는 30분 요게 단축될 때 이 단축된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걸 볼 건데요. 자, 2번 합리적 개인은 여가의 가치가 추가로 일할 때 벌어들이는 소득과 같아질 때까지 그 임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의 가치는 세후까지는 갈 건 아니고 임금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률, 요게 바로 임금률이 시간의 가치가 된다. 이해 가세요? 내가 만약에 출퇴근 시간에 1시간의 시간을 단축했다? 근데 내가 만약에 1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임금이 10만원 받는다. 시간당 10만원이라 합시다. 그럼 10만원이 바로 나의 시간 단축으로 인한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3번 나와 있죠? 어떤 개인이 출퇴근 시간이 연간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는 있겠죠. 연간 100시간 절약됐는데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면 100만원만큼이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편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근데 문제는 아니 여러분들 시간을 이렇게 자기가 막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 뭐 회계사, 세무사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보면 거기 박스에 있습니다. 개인의 노동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거나 시간의 절약분이 여가로 활용되거나 일을 하지 않고 또 직장에서 보내는 게 꼭 돈은 아니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즐거움 이런 건 꼭 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한계도 내포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체적인 교통수단 볼까요? 서로 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시간이 단축됐다. 그 시간 가지고 내가 너 임금이 얼마야? 그것도 있는데 교통수단이 이제 새롭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 중에서 수단 중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시죠. 자가용으로 출근하게 되면 시간이 30분 소요되고 10,000원의 비용이 든다라고 합시다. 근데 버스로 출근하게 되면 1시간 걸립니다. 근데 시간에 대한 비용이 좀 버스는 저렴하니까 2,000원이라 합시다. 그럼 어떤 개인이 자가용으로 출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시간의 가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000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30분당이니까 1시간으로 바꾸면 20,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라는 수단이 1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20,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B라는 버스를 사용해서 1시간 하면 거기 2,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B라는 수단은 2,000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A가 1시간이 훨씬 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너 A를 왜 탑니까? 하면은 저는요 빨리 회사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A를 이용하는 사람은 시간의 가치가 이 사람보다 거기 2,000원 해서 이제 2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16,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뭐 그 정도만 살짝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선택하는데 비용과 또 시간뿐만 아니라 쾌적성, 안전성, 뭐 비화폐 계속 얘기하지만 꼭 돈이 아니라 비화폐적인 요소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조건부 가치평가법은요. 그거 밑줄 치세요. 자주 출제됩니다. 설문조사 이렇게 나와 있죠. 조건을 다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 오케이. 네. 자, 설문조사란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선택하지 않은 그것도 밑줄 치세요. 현재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가상의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가상의 이것도 넣을까요? 가정을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요. 통근 시간을 10분 줄이는데 당신은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willingness to pay 이런 거요. 지불 의사. 이게 시간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지. 설문조사를 willingness to pay. 얼마나 당신은 최대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겠습니까? 라는 지불 의사 금액이라고 할게요. 이해 가시죠? 네. 자, 설문지의 질문 방식, 근데 문항 순서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전화로 설문조사 해가지고 갤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뭐 누구를 지지합니까? 어느 정당 누구를 뭐 이런 거 할 때도요. 순서나 문항을 좀 바꾸게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또 사람의 기분,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명의 가치. 이렇게요. 생명의 가치. 자, 생명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가 기대소득, 그게 인적자본 접근법이야. 현시된 선호, 현시선호법이야. 설문조사, 조건부 가치평가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적자본 접근법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시선호법. 이렇게 있습니다. 현시선호법. 현시선호라는 건 이제 자기가 어떤 선택의 선호를 선택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 설문조사가 이제 조건부 가치평가법. 이렇게요. 세 가지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 자본 접근법은 도대체 뭡니까 하면은요. 1번 볼까요? 인적, 휴먼 캐피털이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고 나지 않고 쭉 계속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은퇴할 때까지 얼마 벌었을까 이거야. 근데 안타깝게 이때 사망을 했다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뭐냐면 사실 돈으로 다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만일 사고 당하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만큼 돈을 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에 이렇게 벌 수 있는 돈을 디스카운트해서 합해서 생명의 가치로 나타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사람이 실업 상태야. 일을 아예 하지 않으면 그럼 생명의 가치는 빵입니까? 그거는 좀 아닐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또 은퇴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 주부와 같이 노동시장에 직접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망에 따른 주위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은 소중하니까 측정할 수 없어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뭔가 생명의 가치에 따른 보험, 보상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인적 자본 접근법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이때는 과소평가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다음에 현시된 선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시선호법이라 그러죠. 1번 볼까요?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현시선호에 기초해서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두 번째 점등 이해가 있는데 그게 제일 사실 현실에 와닿아요. 차를 살 때 보면 자동차 관련된 안전장치나 옵션 같은 걸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아깝단 말이야. 그리고 약간 자동차 가격이 비싸지니까 요런 옵션 장치, 안전장치 소중한 건 알고 중요한 건 알겠지만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하려고 뺄까? 설마 사고 나겠어? 난 운전 잘하는데 이런 측면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생명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옵션을 집어넣겠죠. 안전장치에 대한 옵션 이거를 더 많이 넣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1번 볼까요? 2번 보세요. 사망 확률이 높은 직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한다 할게요. 그럼 이제 그게 왼쪽에 보시면 빨간 색깔로 보상 임금 격차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3D 환경에서 일을 한다. 3D가 뭡니까? 데인저러스한, 굉장히 위험하고 더티하고 디피컬트한 어떤 일을 해결해내는데 되게 힘들어. 그럼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바로 생명의 가치다. 돈을 더 얼마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광부는 마트 계산원에 비해서 사망 확률이 1% 높고 연봉도 1,500만 원 높다 그러면 사망 확률이 1% 높아지는 직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을 더 줘야 돼. 그러니까 1%에 1,500이니까 1%가 100% 돼서 사망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0.01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15억 원이 바로 생명의 가치다. 이런 식으로 이게 통계적 생명의 가치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거 기출된 적도 있어요. 자, 다음에 조건부 가치 평가법은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 설문조사 있는 것처럼 얘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 가상의 어떤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이거 똑같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조건부 가치 평가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시 볼까요? 조건부 가치 평가법은 설문조사 밑줄 치시고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밑줄 치세요. 얼마인가 직접 설문조사로 물어봅니다. 2번 사망 확률을 0.01만큼 낮춰서 오염 정화 설비 설치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혹은 수명이 1년 연장되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거 밑에 화살표를 별표하세요.
자, 개인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거기 보시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지불 용의액 willingness to pay죠. 용의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자, 그러면 통계적 생명의 가치랑 같은 맥락으로 거기 보시면 거기 보니까 사망 확률을 얼마나 낮춘다? 0.001 이렇게 낮추게 되면 이걸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사망 확률을 거기 보시면 0.00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게 10억 원. 위에 거랑 같습니다. 위에 이렇게 현시선호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은 어떤 게 시험에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사망 확률을 나눠줘야 되는데 곱해준다. 그냥 암기하셔도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곱해준다라고 해서 틀리게 합니다. 오케이. 자, 3번 보시면 현시선호법은 실제로 관찰되는 이 현시선호는 현시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선호가 리빌드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제 요게 이제 차이점이 되고요. 조건부 가치 평가법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상의 요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화살표 2개 있죠. 빨간 색깔. 현시선호법과 조건부 가치평가법 모두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한 willingness to pay 그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불의사 접근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인적자본 접근법과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지불의사 접근법은 둘 다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인적자본 접근법이 과소평가가 더 심해. 그러니까 얘가 가장 과소평가, 얘네들도 말씀드렸죠. 아이 설마 사고 나겠어? 이렇게 이것도 이제 생명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환경의 가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여기 좀 지웁시다. 이렇게 지울게요. 여기도 지웁시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면 무형의 편익과 비용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 생명, 또 하나가 세 번째가 환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 소중한 거지. 근데 환경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겁니다. 자, 1번에 지불의사 접근법인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했던 거 willingness to pay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계산해서 환경 개선에 따른 편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환경의 질이 개선되었을 때 만약에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거기 나와 있는 지출액이 얼마나 감소하게 되었는가 그걸 계산해서 환경 개선에 따른 편익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한다 해볼게요. 그냥 막 혼자 독학을 했어. 근데 3년이 걸렸어 합격에. 근데 학원을 다녔어. 1년 만에 합격을 했어. 그럼 2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내가 뭐 여러 가지 비용 2년 동안 낭비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바로 학원 다녔을 때 같이 그렇게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환경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면은 깨끗해지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동일한 효용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지출액이 감소했습니까?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외우시면 돼. 자, 회피행위 접근법입니다. 회피 행위 접근법 다 비슷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해도 되긴 하는데 요 현시선호 옵션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내가 교통사고 당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옵션 안전장치에 대해서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그거죠. 환경오염에 따른 고통을 회피하는 겁니다. 앞에 뭐가 생략됐다? 고통, 스트레스 회피하기 위한 그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기 오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라고 하면 이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면 환경 계산에 따른 편익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대기 오염으로 3번 보시면 이사했을 때 대기 오염에 따른 고통이 이사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환경 개선의 편익을 또 역시 과소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해돈익이라는 이름도 잘 봐주세요. 해돈익
가격 접근법, 헤도닉 가격이라 합니다. 아니 이거는요 주택 거기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 집값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예를 들어 집값은 건축 자재비도 있겠지. 건축하는 데 따른 자재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거기 보시면 내가 어린 자녀가 있다. 좋은 학군에 있으면 좀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학원 다니기 좋겠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교통이 편리하다. 도심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환경의 쾌적성 이런 것들이 주택가격과 관련된 헤도닉 가격 감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군이라든가 얼마나 깨끗한가 등등등.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어떤 특성이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 이거 헤도닉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여행 비용 접근법. 이게 다 제목들은 출제가 됐습니다. 특정 지역의 자연 환경으로부터 편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출한 비용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사람들이 막 제주도 아주 아름다운 환경에 가기 위해서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 항공권이나 렌트비 이런 것들이 내가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 환경에 따른 천혜의 환경에서 누리는 행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행 비용을 가지고 비용의 차이를 이용한 접근법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조건부 가치평가법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치평가법 예, 요거 똑같이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경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하면 당신은 얼마나 지불의사 조건법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자, 거기 예를 통해서 보시죠. 인근 하천의 수질을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개선하는데 얼마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내는 편익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4페이지 거기 표로 정리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내용보다도 표에 있는 것 제목 있죠?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가?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 별표하세요. 그게 차라리 또 중요합니다. 참고해 보면 비용 효과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 효과성 분석. 아니, 비용 편익 분석이 아니고 뭔 비용 효과성 분석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편익과 비용을 다 따질 게 아니야. 거기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공공사업을 해 3번 밑줄 치고 별표하세요. 예를 들어 우주 탐사선을 발사하는 경우에 우리나라가 우주를 탐사하는 사업은 우주 탐사는 다른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 할 수 있어. 한민족만 할 수 있다. 한국만 가능하다. 한국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무사 같은 거 시험 공부할 때 세무사가 됐을 때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 팔자는 무조건 세무사를 해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세무사 합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독학하는 것도 있고 학원도 실강, 온라인,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여기요. 어떻게 해야지 비용이 가장 극소화되는가?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보시면 3번 우주 탐사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편익을 국가 위신 제고, 국위를 선양하는 이런 것들은 편익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밑줄 치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그래서 미니마이즈 TC 최소의 비용으로 요 우주 탐사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때는 편익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성 분석은 편익은 빼요. 편익은 빼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비용을 극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그래서 첫 번째 가격이 변할 때, 가격이 왜곡됐을 때, 또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시간, 생명, 환경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이제 편익과 비용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 그걸 이제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인을 하는 게 적정할까 해서 5번째 5절에서는 적정 할인율의 선정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